자, 상주 할머니 1 전편입니다. 상주면은 경북 상주 거기 얘기하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다음 웹툰인 어운회를 무지 좋아하는 초보 글쓴이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작가님 이름 빌려 백두부 좋아라 했습니다. 빵긋. 괴담이라고 표시해야 하나 미스테리라고 표시해야 하나 한참 고민하다가 제 경험담인 관계로 경험으로 표시했습니다. 아, 실제로 경험하신 거야? 안 믿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제 경험담이 틀림없으니 전 떳떳합니다. 일단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겠죠? 제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글로 쓸 경험담이 몇 편이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10편쯤 될 것 같은데 더 될지도 모자랄지도 모르겠지만 글이 막혀 도저히 올릴 수준이 못 된다 생각되어지는 거 이외엔 될 수 있으면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졸필이나마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략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일이고 6학년 때 집이 다 서울로 이사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 글의 주인공이 되시는 상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야기가 주가 될 것이고,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이야기가 나오면 글쓴이가 글이 다 떨어져 가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겪은 얘기까지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하는 처지라 매일 올리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갑자기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럼 쓴 데까지 한 편을 2번 정도에 나누어 올려도 될런지요? 글 중간에 끊어지면 저도 짜증나거든요. 싫으시면 저장해두고 완전히 한 편 다 써서 완결지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졸필에 뭔 그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만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나 글 내놓아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헷대헷.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30 초반이니 제가 기억하는 거의 최초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 집은 서울에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인해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가구 공장과 기타 재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집까지 팔아 빚잔치를 하고는 아버지께선 남해 공장의 공장장으로 취직을 하셨고, 방 한 칸 마련할 돈조차 없었던 어머니와 저와 2살 터울인 제 동생은 경북 상주에 있던 외갓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경북 상주 맞네. 아, 그 상주구나. 아버진 명절이나 연휴 때나 간혹 시간을 내시어 우리 가족을 보러 오셨고, 그 외엔 공장이 딸린 작은 집에서 다른 공장 식구들과 합숙을 하시며 생활을 하셨죠. 집에 오셔서도 장인 장모님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죄송하시어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곤 하루 겨우 묵으시곤 얼마의 돈이 든 봉투를 할머니와 어머니께 쥐어드리곤 도망치듯 떠나셨죠. 아버지가 떠나시면 외할아버지는 애꿎은 담배만 태우셨고, 외할머니의 긴 한숨이 이어졌고, 어머니는 우리가 볼세라 서둘러 부엌으로 가셔선 부뚜막 구석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소리 없이 우셨고, 전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께 말 걸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루에 나와 시무룩하게 앉아 괜히 발로 맨 땅을 차며 앉아 있었어요. 그럼 항상 어찌하셨는지 오늘부터 해드릴 얘기의 주인공이신 상주 할머니가 오셔선 대문에 서서 소리 안 내시고 손짓으로 제게 어서 나오라는 동작을 취하셨고, 시무룩하게 고개 숙이고 나오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곤 바로 옆집인 할머니네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떡이며 약과며 사탕이나 홍시 등의 주전부리를 주셨고, 전 맛난 간식을 먹으며 애답게 금방 기분이 좋아져 기운을 차리곤 했습니다. 상주 할머니는 저와는 아무런 혈연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겐 혈연 이상인 분이시기도 하시죠. 할머니 살아생전에 절 보시곤 할머니께선 자주 너와 난 아주 많은 인연으로 얽혀있는 사이라고 종종 얘기를 하셨는데, 의미를 여쭈면 항상 뜬모를 미소로만 화답을 하셨답니다. 할머니를 처음 뵌 것은 우리 가족이 상주 외갓댁에 더부살이를 하려고 용달 트럭에 간단한 짐을 싣고 가던 첫날이었습니다. 대부분 세간살이를 아버지와 다니는 공장 창고 한 귀퉁이를 빌려 쌓아놓고는 정말 필요한 단촐한 짐만 가지고는 외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외갓집에 몇 번 가보긴 했겠지만 그땐 저도 3세 이전의 유아기인지라 딱히 기억나는 건 없고, 그때 기억이 외갓집에 관한 최초의 기억이었습니다. 나름 변두리긴 하지만 서울에 살던 저는 처음 가보는 시골 산길이 신기하기만 했죠. 지금은 안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외 조부모님도 2분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상주 할머니는 외할머니보다도 더 일찍 돌아가셨고, 딱히 다른 친척도 없는 그곳은 이제 제겐 어린 시절 추억이나 좀 있는 외지니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린 시절의 상주는 정말 산간 오지였습니다. 산골 깊이 있는 도시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속의 도시가 있다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요. 그나마 외갓집은 그 산골 도시인 상주서도 도심이 아닌 한참을 더 들어가던 두메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외갓집에 도착을 하였고, 짐을 내리곤 정리는 엄마에게 맡기고는 꼬마 조아는 앞으로 나의 놀이터가 될 동네 탐사에 나섰지요. 꼬마 조아가 뭐야?
마을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만나는 어른마다 처음 보는 아이를 보시곤 제 정체를 물으셨고, 전 열심히 마을 어른들께 재롱을 떨면서 제 PR을 했지요. 제 생존 본능이 여기서 이쁨 받으며 살려면 어른들께 잘 보여야 한다는 걸 알려주더군요. 마을에 하나 있던 정말 조그마한 구멍가게, 전방이라고 불렀었는데 앞에 막걸리를 마시고 계시던 마을 어른분들이 이것저것 물으시고는 귀엽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제 소중이도 한번 만지시곤 장군감이라고 웃기도 하셨는데, 요즘 같으면 징역 몇 년이나 받으실라나. 그리곤 과자 한 봉지 사주셔서 먹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 다다랐을 무렵 옆집 담장으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바로 상주 할머니셨습니다. 이 정도쯤 분량이 더 남았는데 할 일이 있어 이까지만 올립니다. 보기 정 불편하시면 다음 편부터는 완결지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상주 할머니 1편에 이제 전후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편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상주 할머니 1 후편. 상주 할머니 부르는 소리에 소리나는 방향을 쳐다보니 정말 무섭게 생기신 할머니 한 분이 얕은 담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시고 계셨습니다. 처음 상주 할머니를 본 소감은 한마디로 무섭다 였지요. 어린 기억에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신 할머니 한 분이 표정 하나 없는 잔뜩 주름진 무서운 얼굴로 절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어서 그 자리에 굳었죠. 잠시 절 쳐다보시던 할머니는 언제 내가 그리 무서운 표정을 지었냐는 듯 주름진 얼굴 한가득 환하게 웃음을 머금으시곤 제게 네가 옆집 손자구나 하셨습니다. 어떨결에 인사를 하는 제게 할머니는 네 얘기 너희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다시며 시골로 와서 불편하고 고생이 많겠구나 하시면서 심심하면 만난 거 많이 줄 테니 할미한테 자주 놀러 와라 하셨지요. 어린 마음에 보기보다 안 무서운 좋은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곤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외 조부모님과 엄마랑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 얘기를 하다가 그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옆집 할머니 봤다고.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은 안 무섭다고, 친해졌다며 아이답게 얘기를 했고, 외 할머니와 엄마는 살짝 놀라시며 별일이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주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호랑이 할머니였죠. 저도 살면서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몇 안 되는 동네 꼬마들은 할머니 집을 빙 둘러 피해가기 바빴고 할머니의 호통에 눈물 콧물 쏙 뺀 이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감히 할머니께 맞서는 이가 없었지요. 조금이라도 이치에 거슬리거나 불의를 보시면 애, 어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침없이 호통이 이어졌고, 그 동네에서 상주 할머니랑 잘 지내시는 분은 우리 외할머니 뿐이셨답니다. 상주 할머니나 우리 외 조부모님도 다 그 동네 토박이가 아니셨어요. 상주 시내에서 제법 사셨던 외갓집은 어머니의 차이 많이 지는 큰오빠인 큰 외삼촌이 결혼하실 때 집을 파시고는 그 돈으로 큰 외삼촌 집을 사주셨고, 큰 도시에 살던 외삼촌이 같이 사시자 했으나 고향 땅 떠나기 싫으시다고 남은 얼마간의 돈으로 그때 사셨던 두매산골 집을 매입하시고 얼마간의 땅을 사시어 자급자족하며 사셨어요. 상주 할머니는 외갓집과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그 마을로 흘러 들어오셔선 외갓집 옆집을 사시어 자리를 잡으신 거죠. 그게 우리 엄마가 여중생일 때였다고 하더군요. 상주 할머니는 포항인가 어느 바닷가가 고향이시라고 하셨는데 어찌 다 버리고 상주까지 흘러 들어오신 건지 그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다만 할머니는 단신으로 그 마을로 들어오셔서는 좀 젊으셨을 땐 농사도 좀 지으시곤 하셨다는데, 제가 갔던 무렵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농사는 남에게 붙이시고 할머니는 겨우 조그만 텃밭 정도만 가꾸셨죠. 그 정도만 해도 혼자 먹고 사시긴 충분하셨겠지요. 상주 할머니께도 가족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곳에 사는 동안 누군가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간혹 중년 부인들이 찾아오곤 하였었는데 그분들이 무녀란 건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나중에 어머니께 커서 듣기론 자식들도 있으셨는데 할머니 성격이 너무 강하시어 사사건건 자식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거의 의절하고 사는 거라더군요.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바로 옆집 이웃 사촌이 되신 외할머니랑 상주할머니는 곧 베프가 되셨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골이 좀 남을 꺼려하잖아요. 이사를 오신 두 분은 마을의 다른 어른들과 아직 서먹서먹하시고 특히 상주할머니 성격상 남과 친해지기 쉽지 않으셨을 거니 두 분이 더 의지가 되셨겠죠. 그렇게 이어진 인연은 상주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속되고, 돌아가시고도 한참 동안 제게 특별한 인연이 되어주셨죠. 그 마을로 처음 이사간 게 우리 어머니 중학생 때였다던데 거기서 학교 다니시려면 정말 고생하셨을 듯. 저희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주를 떠나실 때까지 상주할머니께 엄청 야단 많이 맞으셨다며 간혹 추억에 잠기실 땐 그 호랑이 아줌마 하시며 치를 떠시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가 무척 든든하고 고마웠다고 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실 때까지 통학을 하셨는데 처녀티가 완연해진 고등학생이 되시고 나선 일부러 일을 만드셔서 느낌이 좋지 않으신 날엔 어김없이 어머니를 데리러 학교까지 찾아오셨답니다. 그럼 그날은 어김없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뻔한 날이었다고 해요. 시골이고 어두운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 꼭 그런 곳에 서식하는 동네 양아치나 불량배들 있죠? 괜히 여자들 지나가면 시비 걸고 그러는. 우리 어머니도 그런 놈들에게 시비 걸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할머니 호통 한 번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꽁무니 뺐다고 합니다. 상주 할머니는 우리 외할머니보다 한 5살쯤 위였다고 하시는데 두 분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아주 친한 동무였어요. 상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외할머니도 몇 해 후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마을에서 외갓집에서 살게 되고는 이상하게 할머니와 친해지게 됐어요. 물론 제가 사람들을 안 가리고 잘 사귀기도 하지만 할머니께서 절 엄청 챙기고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항상 할머니 집에 뭔가 맛난 간식이 있었고 할머니는 그걸 챙겨주시고 제가 먹는 걸 참 기뻐하셨어요. 전 할머니가 제게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항상 얼굴 가득 주름진 한박 웃음만 기억이 나는군요. 읽으시는 분은 제가 어린애라 그런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동네 애들에게 대하는 것도 그러셨고 제 동생은 저랑 2살 터울인 그때 더 귀여웠을 아이인데도 별로 예뻐하시질 않으셨죠. 그냥 소 닭 보듯 대면대면. 그렇게 몇 개월 친분을 쌓고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할머니랑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 할머니의 손자라서 또 이뻐했다고 하기에는 그 동생도 있는데 그 동생은 또 그렇게 안 대해주고 참 묘하네요. 뭐가 있었을까? 마실이라고 하나요? 어디 나들이 가시는 걸 무척 즐기셨던 할머니는 시내 장에 가실 때 본격적으로 절 데리고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장 구경을 간 날 공교롭게도 장 한 구석에선 꽹가리 소리가 막 나고 굿이 벌어지고 있었죠. 아마 어떤 집에서 굿을 했나봐요. 어린 저는 처음 보는 구경거리에 신이 나서 구경 가자며 할머니 손을 막 잡아 끌었는데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통이 난 저는 입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고는 왜 안 되냐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할머니가 거기 가면 저 사람 다친다고. 에? 그때 한창 무당이 신명이 올라 시퍼렇게 날이 선 큰 칼 위에 있었거든요. 그게 작두 타는 거라는 건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지만 그리고는 굿판 근처도 안 가시곤 제 손을 잡아 삥 둘러 가시는 거였어요. 제가 시무룩하게 따라가자 할머니는 안 되어 보이셨던지 우리 땡땡이 배 안 고프냐며 우리 만난 거 먹으러 갈까? 하시는 거였어요. 애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저 재밌는 구경이랑 만난 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린이지요. 한창 먹고 클 에너지 넘치는 아이인데 배가 고팠지만 망설였어요. 어머니께 단단히 교육받고 나왔거든요. 할머니 돈 없으니까 장에 가서 뭐 사달라고 떼쓰면 안 된다고. 돈 보내주는 자식도 특별한 수입원도 없으신데 할머니가 쌈짓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제가 쭈뼛쭈뼛하자 할머니는 왜? 할미 돈 없을까봐? 라고 하셨고 전 조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웃으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가자 우리 좋아 고기랑 밥 먹자 라고 하시며 제 손을 잡고는 어디로 가셨고 전 고기라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져 쫓아갔습니다. 얼마쯤 가선 몇 개의 골목을 거치곤 어느 집 대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곳은 다른 집과는 달리 이상한 깃발도 꼽혀있고 절에서 쓰는 등도 달려있던 그런 집이었죠. 그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할머니가 분명 부르시지도 않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는데 안에서 사람이 급하게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문을 열고는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어린 마음에도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알고 나왔지? 하고요. 할머니는 인사하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 주인이신 무녀 아줌마였어요. 그분을 본체만치 하시곤 흡사 자기 집 들어가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집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밥 좀 차려봐. 애기 먹을 거니 신경 써서 이것저것 좀 차려오게 하시는 거였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랫사람 부리듯 하셨고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공손히 대답하시고는 우리를 안방으로 안내하셨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는 정말 푸짐한 밥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주머니는 같이 밥을 드시지 않고 할머니 옆에 앉아 꼭 사극을 보면 중전마마나 대비마마에게 하듯 반찬도 올려드리는 둥 수발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오랜만에 보는 고기 반찬에 온통 신경이 팔려 있었어요. 집에선 매일 된장찌개나 두부찌개에 김치랑 나물 몇 가지 간혹 계란 후라이 하나 먹다가 집에서 먹던 반찬의 3배는 되는 것 같은 거기다 고기랑 소고기랑 닭고기까지 있는 완벽한 밥상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란 할머니의 말씀은 콧등으로 듣고 열심히 고기를 흡입하고 있는데 간간히 할머니랑 아주머니가 도란도란 얘기 나누시는 게 들렸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등 아주머니 말씀에 추임새를 넣으시며 들으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고 아주머니는 네 감사합니다 등의 말로 공손히 화답을 하시더군요. 이렇게 식사가 끝나곤 할머니께서 제가 다 먹길 기다리시더니 다 먹었냐? 그럼 가자 하시며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따라 일어서시며 언제 준비하셨는지 하얀 봉투 하나를 할머니께 공손히 건넸고 할머니는 의당 당연하다던 듯 받아 챙기셨습니다. 문 밖까지 나와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아주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집에 돌아오는 버스를 타러 갔고 할머니께서는 차를 타기 전에 시내에서 큰 슈퍼에서 제게 과자를 한아름 사주셨어요. 그리고 계산하실 때 아까 아주머니에게 받은 하얀 봉투에서 돈을 꺼내주셨고 전 그제야 아주머니께서 할머니께 드린 봉투가 돈이었단 걸 알았어요. 와 돈까지 줬구나. 그 뒤로도 장날이면 비가 오지 않으면 꼭 할머니랑 장구경을 갔었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그 아주머니네 집 이외에도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한번 갈 때마다 한 집만 가셨죠. 그리고 할머니가 가시는 집은 예외 없이 할머니를 큰 절로 맞고는 극진히 대접했고 난 덩달아 호사를 누렸답니다. 할머니가 어떤 집은 그냥 지나치셨는데 그러니까 무당집 제가 왜 저 집은 안 가냐고 여쭈면 저 집은 가짜야 라고 대답하시곤 하셨죠. 그러다 한 번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가짜 무속인 집을 보셔도 그냥 눈살 한번 찌푸리시곤 지나치곤 하셨는데 한 번은 정말 한참을 서서 지켜보시더니 갑자기 화가 폭발하셔선 그 집으로 뛰쳐 들어가신 적이 있었죠. 그 집은 좀 젊은 우리 엄마보다 좀 더 나이 들었을 아줌마가 점을 치시고 계셨고 손님도 몇 대기하고 있었어요. 뛰어 들어가신 할머니는 다짜고짜 점 보는 탁자를 잡아 엎으시고는 그 아주머니께 호통을 치셨어요. 전 할머니 행동에 놀라 쫄래쫄래 마루까지 따라 들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런 되지도 않은 망할년이 어디서 귀신을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큰돈 사기치려고 한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셨어요. 그러시고는 내가 호구지책으로 그냥 밥벌이나 하려는 것들은 그냥 큰 피해 안 주고 밥이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것들이라 그냥 뒀는데 넌 사기치려고 맘먹은 년이니 내가 그대로 보고 지나칠 수 없다 하시며 그 아줌마를 쥐잡듯 했고 그 아줌마는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하셨죠.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다음번에 와서도 그냥 여기 이러고 있으면 좋게 안 끝난다는 요지로 말씀하시곤 그 집을 나오셨는데 그 다음 장날에 가보니 이미 다 정리하고 도망갔더라고요. 와 포스 미쳤다. 뭔가 이 상주 바닥에서는 엄청 대단한 분이신가봐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장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난리 나거든. 근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정리 다 하고 딱 떠나는 거 보면은 되게 영험하신 분인가 보다. 와 그날 할머니가 순례하신 집에서 들으니 할머니가 난리치신 그날 밤으로 혼이 빠져선 싹 정리해선 상주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상주 할머니의 과거 등은 저도 아는 게 없어요. 젊으셨을 땐 뭘 하신 건지 어떻게 지내신 건지. 다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큰 신을 모셨던 무당이 아니셨을까? 혹은 신을 담고 계시지만 무업은 안 하신 은둔 무속의 거목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상주를 갈 일이 있으면 어린 시절 할머니 손잡고 따라다닌 무속인 집들이 아직 어렴풋이 몇 군데 기억이 나니 아직 그분들이 그곳에 살고 계시다면 다들 한 60대 정도이실 거니 할머니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번 편은 그저 할머니랑 에피소드 소소한 거 하다 보니 정작 독자들이 좋아하시는 귀신 얘기는 없네요. 다음 편 쓸 때는 본격 귀신 얘기 해드리죠. 호응이 없으시면 쓰기 참 애매한데. 그리고 제 기억이 어린 시절 기억이라 대화 등은 단편 기억하는 것에 살을 붙여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기억을 다 할 리는 없죠. 그렇다고 얘기를 쓰면서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만 질문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전 댓글에 답은 안 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괴담 게시판에 분란 일어나는 걸 여러 번 봤으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1편 전후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 되게 흥미롭네요. 일단 지금 저거는 1편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 본인이 이제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 뭔가 글을 쓰시면서도 아 이걸 읽을라나? 어쩔라나 이제 요런 걱정을 하시면 쓰신 것 같은데 이 글은 추후에 전설의 글이 됩니다. 엄청 유명해지고 전설의 시작이죠. 전설의 시작. 예, 상주 할머니 1편 잘 봤습니다.